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직관서가를 처음 제가 알게 되고 찾아갔던 이유는 직관서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책도 저한테는 크게 첫 번째 직관서가와의 만남을 이어주는 건 아니었고, 제가 직관서가에 대해서 처음 가진 이미지 자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에 지은 건축가에 대한 정보가 저한테 있었고, 그 건축가분, 이소진 건축가분이시죠. 이분이 지은 공간들에 대한 저에게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간에 대한 정서가 저한테 있었던 거고, 그것들을 찾아서 이제 직관서가를 처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소진 건축가의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밖에서 바쁘게 지내다가도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조금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거울 같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직관서가에 처음 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고, 처음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도 제가 느꼈던 것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렇게 직관서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던 순간은, 그 매니아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저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이런 의문이 저한테는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 직관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인가, 이런 생각들로 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인가 하고 보다가, 또 보면 그 뭐 커뮤니티나 자원봉사자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조금씩 뭐라 그럴까, 해소된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는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직관석이라는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도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간에서 같이 이런 직관서가 매니아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간 비슷한 유형으로 호흡을 맞추시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좀 더 내밀한 관계들, 그리고 조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거는 이분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첫 이제 매니아 분들을 가까이서 대면했던 시간이 아마 울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매니아님들을 뵀을 때 제 기억은 좀 어떻게 남아있냐면, 직관이라는 곳에서 그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텐데, 아,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지간이라는 공간은 전국 여러 곳에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공간으로서 성장해가는 공간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 제가 이야기를 처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방식이 되게 특이하셨었는데, 그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문법이라든가 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시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쓰신 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 시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어떤 비유를 쓰고, 여기에 사용된 비유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아, 뭔지 모르지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처음 했었고,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하고 계속 어떤 관계 맺는 것들을 제가 느낀 감정으로 표현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관서가라는 공간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서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도 같이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예전에는 어떤 작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였다면,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 이야기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는 이야기를 조금 써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회고라는 단어의 출발점이 저는 직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나온 발걸음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내가 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멈추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멈추고 나서 그 바라보는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회고라는 것들은 이제 뒤를 바라보는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자신의 뒤를 바라본다라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의 안을 들여다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또 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회고라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 같고 회상이라는 의미 같지만, 실질적으로 회고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은 나아가기 위해 회고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되게 성숙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항상 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는데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위암 선고가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시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동생이 돌아오면은 3일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좀 여쭤봤죠. 혹시 장례를 약간 미뤄도 되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그리고 동생하고 남매 둘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장례식을 미뤘어요, 저희가. 하루 미뤘는데, 그 하루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바로 3일장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상주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들은 그 3일을 좀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3일 후에부터 이제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지나는데, 그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제 옆에 있던, 지금 아내죠.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들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이는 거죠. 밥을 먹이고, 저를 일으켜서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게 하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삶 속에서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에 이제 그 지금의 아내가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이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삶의 기준들이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떠올리면 한 20, 30대에는 그 설레는 게 사랑이라고 진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저희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느꼈던 건, 요즘도 저희끼리 얘기할 때 사랑은 의리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진짜 가슴으로 느껴지거든요. 설렘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그 지금의 아내와 그 같은 시기를 지나가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세상에는 그 이전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자신이 세상에 많은 뭐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점들이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동한 대가를 받는 것들이 일인 거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지관서가 매니아 분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때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강사로 오시는 분들의 강연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하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오셔서 강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듣다 보면 아, 세상에는 그 등가로 교환될 수 없는 것들. 일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책정했던 그런 가치들이라는 것들이 좋아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조건 없이 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시너지라든가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오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더 많은 것들이 좀 소중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또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만들고 이 공간에 공기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관서가에서 매니아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제일 지관서가에 와서 지관서가의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 일을 할 때 일인 거고 이 일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초대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안 쓰지?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거든요. 항상 웃고 있으세요. 항상 재밌게 하시고 이 부분들이 뭘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이거는 뭐랄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좋은 에너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 에너지들이 이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인 것 같고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 문장도 괜찮고 뭐 키워드 식의 단어도 네, 문장으로 좀 뭐 표현을 하자면 최근 어쨌든 제가 목포에 여행 가서 읽게 됐던 김현 평론가의 그 문장이 아마 올해를 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제가 지고 갈 문장 같은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바다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바다로 가는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게 인상 깊게 올 한 해를 저한테는 마무리하게 하는 문장이었거든요. 계속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여행 관련해서 몇 년 만에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행에 관한 책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관한 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지관서가에 대한 관심도 이제 그 비슷한 결일 수 있는데 책이 있는 공간들,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이 지관서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책이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마 그 책이 있는 공간, 특히 도서관이라는 공간, 지역 안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의 여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또 얘기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마 제가 처음 썼던 책이 여행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서울 여행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의 페이지 수가 900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두께의 책을 썼던 거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면 좀 무식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책으로 표현한다면 두꺼운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제 책이 900페이지짜리 처음 책을 썼을 때도 이 책이라는 게 결국은 끊임없이 써나가야 어느 순간 완성되는 두께이거든요. 그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저 자신이 책으로 표현한 그런 두꺼운 책, 그 청년 박상준에게 청년 박상준 또는 그 힘들었던 시절의 박상준은 구안화사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돌아가 있었죠. 입이 돌아가 있고
그럴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나에게 해줄 말은 이런 거죠. 결국 얼굴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결국 얼마간은 마비된 채로 남아있을 텐데, 그렇다고 삶이 뭐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건 아니고,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 삶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